가스라이팅 사회를 벗어나자 제3편 가스라이팅 사회를 벗어나자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넘어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누군가의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여파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침묵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위선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는 점차 병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부터 숙지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나 말이 반복적으로 상처가 되거나 자신을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가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봐주고 선택이나 결정을 존중해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걱정과 애정이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고 위해준다고 하는 상대방의 언행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며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사랑과 관심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과 애정, 관심은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배려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게 하는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유형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단체 내에서도 매우 위중합니다. 병원, 종교단체, 정치단체 등 기업 내보다 더욱 폐해가 심각합니다.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현재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상태를 얘기하고 제3자의 시각에서 확인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3자는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언제나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해주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기 때문에 그 좋았던 감정과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나쁘거나 좋지 않은 것들을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상처가 되거나 좋지 않았던 감정이나 경험은 혼자 간직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보통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는 행동상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신하고만 관계를 유지하도록 은근히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해자의 태도와 말에 의문을 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이 외에도 더 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단순히 심리 조작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이며 구조와 문화의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 학교, 종교, 가족 같은 밀착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때 그 파급력은 더욱 크고 피해자는 더욱 고립됩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 이후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는 심리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공동체입니다.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실수할 수 있으며 비판받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리더는 권위로 통제하기보다 신뢰와 존중으로 분위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는 회복적 문화의 정착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회복되려면 주변의 따뜻한 공감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느낀 게 맞아.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가 치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한 사람을 배제하기보다 다시 공동체로 포용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자기인식과 경계 설정의 문화입니다. 타인이 내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 감정을 명확히 알고 경계를 분명히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넷째는 교육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해야 한다, 틀리면 안 된다는 식의 완벽주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작과 통제가 생깁니다. 잘못이 해도 괜찮다, 이견은 다를 수 있다는 교육 철학이 자리 잡아야 다양성과 창의성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다섯째는 시민의식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뉴스, 정보, 소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질문하고 검증하는 태도야말로 현대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 있는 시민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벗어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소통이 열려있고 권력이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타인을 억압하는 힘보다 서로를 지지하는 힘이 더 강한 사회, 침묵보다는 표현이,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나의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때 가스라이팅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는가? 내 감정은 내 것인가? 타인이 준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내 삶의 주체로 다시 서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사회는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현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고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듣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이며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보를 엉터리로 생산하는 사회는 위험 신호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왜곡시켜 보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도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왜곡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를 제재하거나 조사하거나 하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못한 것은 심각성이 매우 큰 일입니다. 개인 간의 가스라이팅 차원보다 국민들 대상 가스라이팅입니다. 공공조직이 작동해야 합니다. 소규모 언론도 신생 언론도 시민들도 양심 세력도 행동해야 합니다. 후손들이 속박 속에 암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방치가 소극적 대응이 바로 현실로 될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하면 아무도 안 탑니다. 사회가 병들고 있을 때 이거는 아닙니다. 손들고 이야기하시는 용기가 첫 출발입니다. 나라는 부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와 마약 청정 국가가 미래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변에 있습니다. 더 큰 가스라이팅도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스라이팅 탈출하기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피디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